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설비 이제 분류에 대해서 분류하고 전기설비의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설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것이 건축설비, 전기설비는 건축물 건설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요것을 그동안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전기설비는 건축물을 이제 세울 때, 건설할 때 이제 설비를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의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 내에서 할 때, 옥내 설비할 때 전기 설비를 같이 설비하게 됩니다. 또 전기 설비는 건축물 내부뿐 아니라 건축물 밖에다가도 설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기타 설비도 있고요. 전기 설비의 정의에다가 어,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전기 설비가 같이 설비가 된다 하는 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설비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설비를 기능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전류에 의해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기 설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부하 설비, 전원 설비, 전력 공급 설비, 감시 제어 설비, 반송 설비, 정보통신 설비, 방제 설비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전기 설비는 전류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약전류를 쓰느냐, 강전류를 쓰느냐 하는 것이죠. 약전류를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작업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 위험성이 조금 덜합니다. 그에 비해서 강전류는 전기 설비를 하거나 또는 설비가 완료된 이후에 그러한 설비를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위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전류 전기 설비는 전기 시계 설비, 방송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또는 비상 통보 설비, 신호 표시 설비 이런 것들이 전기 설비 중에서 약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등 설비, 동력 설비, 간선 설비, 구내 배전 설비,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피뢰첨 설비, 접지 설비 같은 것들은 강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제 분류 중에서 전력 공급 설비가 있었거든요. 전력 공급 설비는 전원 설비와 부하 설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원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공급하는 설비 또는 뭐 전기 에너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이제 그러한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설비로부터 부하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원 설비와 부하 설비를 연결해 주는 것을 전력 공급 설비라고 합니다. 간선 설비와 분기 회로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부하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설비로서 전기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준다든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든지 이제 그러한 설비가 되겠죠. 조명 설비, 동력 설비, 콘센트 설비가 전력 부하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원 설비로 분류하는 것들이 이제 수전 설비, 변전 설비, 예비 전원 설비, 축전지 설비, 특수 전원 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반송 설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는 이제 캐리어 설비라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캐리어가 있죠. 캐리어가 인터셉트를 실어 나르죠. 그래서 실어 나르는 거. 군대에서 보면 항공모함을 영어로 캐리어라 그럽니다. 또 캐리어 항공모함도 바다에서 전투기라든지 헬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송 설비라고 하는 것은 캐리어 설비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나 짐을 이제 이동시켜주는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설비죠. 이 설비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게 전기 설비로 포함됩니다.
그 전기 설비 중에서도 반송 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컨베이어 또는 뭐 곤도라 이런 것들이 예, 캐리어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감시 제어 설비는 전력 시설물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중앙 감시 설비를 갖다가 감시 제어 설비라고 합니다. 전기 설비는 그 사용과 또는 전기 설비 주변을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주고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시하는 설비를 갖다가 감시 제어 설비다. 방제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이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 뭐 홍수 또는 지진, 무슨 화산 폭발, 그다음에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해라 그런 것들을 자연재해라고 하죠.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뭐 화재, 폭발, 붕괴 이런 것들. 사람이 시설한 것들이죠. 사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이다, 사회 간접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폭발하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사람이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범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또는 사람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그 뭐 감시라고 하기보다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험이 닥치기 전에 빨리 이제 인지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비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갖다가 방제 설비라고 합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무슨 범죄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제 인지하고 또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감시하는 시스템 설비를 갖다가 방제 설비라고 한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도 방제 설비에 들어가고요. 유도등, 뭐 방송 설비, 방범 설비, 뭐 피뢰 설비 이거는 낙뢰 이제 벼락 떨어진다 그러죠. 이제 피뢰 설비는 낙뢰 그러니까 벼락 떨어지는 것을 벼락으로 인한 화재, 벼락으로 인한 뭐 감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이제 피뢰 설비입니다. 항공장애 등은 항공기가 고고도를 비행하는 그런 항공기가 있는가 하면 저고도를 비행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도를 비행하는 비행기도 속도가 가장 늦은 게 시속 200km, 250km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전기 설비와 충돌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송전탑이라든지 고압 전선 이런 것들과 저고도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에게 여기에 어떤 시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면은 이제 등불을 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제 설비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기의 위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전인데요. 누전을 미리 감지하고 경보하는 그러한 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전 경보 설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제 설비에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제 건축할 때 전기 설비하고요. 전기 설비하고 또 예전과 달리 옛날에 뭐 1990년대, 80년대 이런 데는 뭐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만 랜선을 깔아주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정보통신 설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확성 설비,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확대시켜 주는 거죠. 스피커. 그래서 전기 시계 설비, 전화기, 인터폰 설비, CATV 설비, 근거리 통신망, 위성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 설비라고 하고 이것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 설비로 포함시킵니다. 배전 설비와 인입 설비가 있습니다. 그 배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이제 분배해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변전소로부터 수용과 전기를 사용하는 곳, 변전소로부터 수용가에 이르는 전력 공급 설비를 갖다가 배전 설비다라고 합니다. 인입 설비는 배전선으로부터 군의 전원 설비까지 이르는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인입 설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 설비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장소 전기 설비는 이거 뭐 이제 특수장소는 사실은 이제 전기 설비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곳에다가 해주는 전기 설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설비 또는 전자 제품, 이거는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물과 열입니다. 물이나 열이 있는 곳에서 전자의 활동이 원래 목적대로 전자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물과 물 그리고 이제 열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특수한 전기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특수장소 전기 설비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그 끝으로 전기 설비 설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법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죠. 우리 공학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그 상태를 알아내는 거, 그거는 순수과학에서 할 문제거든요. 현재 세상, 현재 시스템이 어떤 상태냐, 그냥 그 알기만 하면 되는 거는 이제 순수과학이라 그러고요. 그 밝혀진 것들을 가지고 밝혀진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의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응용과학이 할 일인데요. 전기 설비도 이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미리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류화돼야 된다. 문서화시킨다. 문서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도면과 서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저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있어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문서화시켜야 됩니다. 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여를 하고 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반드시 문서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도요. 이제 문서화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미리 이제 문서화시켜야 되는데 전기 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어떤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전기 설비 하는 분한테 전달할 때 꼭 문서화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공사비용 내역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문서 또는 도면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기 설비 설계의 순서는 먼저 현지 상황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평면 계획에 의한 전기 설비를 마련하고 이제 그 주사한 사항을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 설비의 분류와 전기 설비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전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